시각장애인을 위한 리빙립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분들하고 어떻게 지금 그 신뢰를 시각장애인 가져갔나요? 시각장애인들하고 이제 초창기라서 사실은 오랜 관계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분들도 저희가 그냥 두드렸죠. 이 인터넷 찾아서 연합회를 두드렸고 두드렸을 때 어서 오십시오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또 무슨 일이냐 해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저런 설명을 하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왔다가 또 없어질 것이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다. 근데 우리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 이게 우리 1, 2년 한 거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국가 과제로도 많이 하더라. 저희는 국가 과제 없거든요, 지금. 국가 과제 없이 지금 이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기부여 얘기를 하셨는데 동기부여라는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빠른 피드백이에요. 그네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빠른 피드백을 갖다 주면 이거 뭐야? 다르네? 나를 자꾸 찾아오네? 이게 들어갑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야간 작업자들보다 훨씬 더 시각장애인 경우가 더 쉽게 저희들을 이렇게 문을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시작할 때 처음 같이 설계하고 다음에 뭔가가 올 때까지가 우리가 굉장히 빨랐대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 하는 생각을 저희들한테 해줬어요. 이야기를 직접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게 됐고요. 저희가 전혀 몰랐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리빙랩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 디자인 띵킹 방법도 많이 여기서 채용이 되는데 그때 첫 번째가 공감이 들어가잖아요. 그 공감의 부분이 이 리빙랩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용자들과의 또 연구자들 또 이 관계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을 이루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에너지를 투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마음껏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용역으로 뗄 것도 아니고 직접 연구자가 부딪혀야 될 일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선 교수님이 저한테 최근에 이제 야간 작업자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고민하셨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성 박사님 리빙랩은 미라클입니다.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리빙랩을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재밌습니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지금 시각장애인하고 어떤 일 하는지 그 얘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이제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데 흰색 지팡이는 딱 그걸 부딪혀야만이 물체가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센서를 달아서 거리가 3cm, 4cm, 5cm가 되더라도 이게 앞에 물체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하려고 그런 이제 센서를 달고 시각장애인들이 어디에 갇히는지 이제 GPS가 달아서 보호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런 아이디어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CES라는 이제 미국 이제 전자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직접 받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저희 제품이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더 기능을 보강해서 독일에 있는 레드닷 디자인 상인데 거기 가서 레드닷 디자인 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좀 보강해서 IDA 미국에 있는 2020 IDA 상에서 파이널리스트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상은 받은 건 좋지만 실제로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리빙랩이라는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보고 굉장히 제가 마음속에 반성했던 게 뭐냐면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놓치게 되면 떨어뜨리는 순간 어디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부저가 울려 나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핸드폰에다가 이제 울리게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울리면 주위 사람들이 보면 저 왜 핸드폰 울지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찾고 있구나. 그래서 핸드폰 이 시각장애인 이 케인을 이제 집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떨어뜨리는 순간 핸드폰에서 부저가 울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직접 시각장애인 분을 만나 뵀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시각장애인 이 지팡이를 떨어뜨렸는데 한 사람도 주워진 적이 없대요. 한 사람도 내 지팡이를 나한테 집어준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핸드폰에 소리 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지팡이에서 소리 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핸드폰에다가 만약에 지팡아 그러면 소리 나게 이 지팡이에서 부저가 소리 나게 음성 인식 장비를 달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지팡이를 우리가 지팡이의 길이가 이 각각 키 맞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지팡이가 각 사람들에게 맞춰 있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좀 슬픈데 이 지팡이를 맞춘 게 아니라 딱 다 그냥 사잖아요. 그러면 이 지팡이에 몸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겨우 지팡이를 맞췄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달아요. 고무가 달아서 3cm 이상 답니다. 이게 달면은 몸이 30cm 이상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래야겠다. 그러면 이 지팡이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딱 찢어서 지팡이를 들면 이게 자리가 자동적으로 길이가 조절되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기술을 넣게 된 거죠. 근데 그 기술은 시각장애인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넣을 수 없는.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아침 어저께 달았던 것을 곧 다 보정하도록 누르면 항상 그 자기 위치에 딱 해야 되면 거기서 치면 되잖아요. 그 위치를 항상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맞춤형의 이 시각장애인들의 흰색 지팡이를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그네들에게 있고 문제가 그네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가 만약에 그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몰랐다면 시각장애인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을 거고 또 제가 아이디어나 있다 하더라도 상품은 나와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간 기술은 어떤 기술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 하베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이 배터리를 완전히 에너지 하베스트로 써서 평생 동안 배터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거. 우리는 내비게이션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핸드폰을 쓰는데 이 핸드폰이 우리는 핸드폰을 내비게이션을 보면 지금 내비게이션 눈으로 보면서 내비게이션 보게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비게이션에 자기가 집을 치면 이 지팡이에서 왼쪽 오른쪽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이걸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저는 사실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랑 지금 컨택해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과제예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뭐 카카오든지 티맵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와서 그런 방송을 제가 답장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하죠, 정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생기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왜 안 될까? 시장이 적은 거예요. 시장이 적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은 시각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장애인들 5%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을 못 보는 분보다는 태어난 후에 이제 장애를 갖는 사람이 90%래요. 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케인에다가 이 지팡이에다가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딱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벼울 것, 하나는 짧을 것. 왜냐하면 지팡이를 항상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팡이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고 났을 때도 항상 지팡이 갖고 있어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항상 몸에 비치게 되니까 너무 크면 불편하고 맨날 가지고 다니니까 가벼워야 되고 근데 거기에 많은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예. 저는 우리 승 교수님이 성공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야간 작업자 했을 때에 원래 입던 옷보다 이 하베스트 기술이 들어간 게 더 가벼워요. 저는 사실은 우리 승 교수님을 늘 보면은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볍고 짧고 얘기를 했는데 뭐 충분히 그걸 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우리 승 교수님이 리빙랩계에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저희 이 리빙랩계의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은 성가로서 이 양쪽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제 조금 마지막을 좀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과학기술이 최종 사용자 만나는 거 사실은 거의 많이 안 해본 부분이죠. 근데 항상 과학기술은 꿈을 꿔요.
세상을 바꾸는 거,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유익되고 이익되게 할 수 있도록 과학자님들은 다 꿈을 꾸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R&D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과학기술, 우리 성태 교수님 같은 분을 뵙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큰 변화거든요. 자, 양쪽이 지금 만나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 과제,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과제다.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이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있으면 좀 듣고 싶네요. 과제라기보다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아까 이제 시각장애인들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HHC 활동이라고 매년 1%의 시간을 현장에서 공감하는 데 쓰기 위해서 계획서를 써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계획서를 쓰다가 계획서를 보다가 시각장애인들은 전문 의약품의 약품 정보를 어떻게 얻을까, 그 인서트 페이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이걸 활동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뭔가 모바일을 이용하든 QR코드를 하든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걸 어디에서 이런 기술을 알 수 있는지,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제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성 교수님을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어떤 기술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매칭될 수 있는 어떤 정보 서비스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런 기술이나 솔루션이 나왔을 때 이게 정책화되려면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 또 사람한테 주는 유익,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될 텐데 그거를 사용자가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암 경험자가 사회로 복귀할 때 그 복귀율이 얼마큼 높아지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유익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연구를 신청하면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에요. 예, 우리 김명 대표님요.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일형 당뇨로 시작하긴 했지만요. 그 일형 당뇨가 만성 질환이고 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에요. 물론 의료진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료진을 만나는 건 3개월에 3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그 3개월에 3분을 뺀 나머지는 본인이나 환자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스마트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환자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계도 요즘 핫 키워드가 환자 중심이거든요. 근데 결국 환자 중심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실상 보면 환자 중심이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멀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리빙랩에서는 최종 사용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실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서, 사실 리빙랩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한데 이 리빙랩을 벗어나서 의료계나 이런 데를 가면 사실 환자 중심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션트 파워드 리서치 네트워크라는 것들을 환자 중심에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PPRN에 들어오면 어떤 업체든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든 여기서 모든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아까 임상도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임상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도 임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실제로 약을 뭐 투약한다거나 뭐 의료기기를 착용하면 임상 때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임상 때 딱 그 정형화된 틀에 본인들이 원하는 환자만 딱 넣어서 그분들한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환자 중심의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면 이게 정말 리얼월드에서 환자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임상이나 이런 것들에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빠른 피드백 있잖아요. 사실 환자들도 그걸 원하거든요. 임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 질환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누군가 향후에 미래에 나와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뭔가 그 환원하려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큰데, 지금까지의 임상이 끝나면
그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들한테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고 어떤 뭐 약을 개발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런 피드백이 자꾸 와야 내가 이걸 임상도 참여하고 데이터도 기꺼이 기부하고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통해서 환자 중심의 정말 어떤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에도 활용되고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또 올해 말 내년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겠다고 저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선 교수님. 예. 페이션트 파워드 리서치 좋네요. 근데 네. 그거를 의사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환자가 주선해서 한 거보다는 환자 중심이지만 그게 의사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네, 그래서 의료진들도 좀 이제 그렇죠. 연계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문화를 환자 중심으로 바꿔가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연구자로서 저희가 저는 이제 융합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재료공학을 박사를 해서 이제 한전에서 기계 관련 연구를 한 13년 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공학과 교수를 이제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료 기계 전기에 대한 융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떠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제 야간 작업자분 의류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다 정책을 이번에 정책 행정 쪽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의 좀 융합이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다 실험을 끝나고 우리 실험을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와서 아니 우리가 IRB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 IRB를 할 때 우리 설문지를 보고 자기가 참여했었으면 훨씬 더 이게 통계학적으로 좋은 이 IRB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야들이 함께 이것이 해주면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과학자가 홀로 쓸 수 없듯이 이제 수용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그 이제 벽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함께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융합의 시대가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융합적으로 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의 어떤 문제가 한 분야가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이 되고 그것이 리빙립화 된다면은 이제는 다양한 학문들이 함께 모여서 융합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새로운 눈이 떠질 것 같아요. 이 과학이 자기 분야만은 있다가 다른 분야를 볼 수 있는 눈들이 떠지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큼 보배가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 얼마큼 보배로운가를 서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오늘 세 분한테 기대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세 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셔요. 오늘은 과학기술과 최종 사용자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근데 최종 사용자도요. 그걸 파헤쳐 보면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어르신을 했을 때도 어르신이 70대인지 80대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관절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울증인지 아니면 늙어가는 자체가 문제인 건지 그리고 저는 늙어갈 때도 굉장히 예쁘게 늙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키워나가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라고 했을 때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일형 당뇨 한우회라고 했어도 그게 정말 다양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수요 맞춤형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세 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 또 다른 주제로 또 만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꼭 제가 하고 싶은 게 내년을 이제 기약을 하는 건데요. 꼭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돌봄 경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순환 경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공유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적 부분을 정말 우리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건데 그게 다 이제 저는 정책 좌담회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꼭 3번을 하고 싶었는데 3번을 다 이뤄냈습니다. 저 잘했고 모두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